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8일 수요일 손상TV 최서원씨 태블릿 PC 관련 단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식이나 하지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씨로 엮인 이 국정농단, 이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민석,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씨에게 무슨 어디에 비자금을 숨겨놨다. 이것도 1심에서 안민석이가 패소했고, 드디어 대한민국 언론이 이제 태블릿 PC 이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이제 그 진실의 목소리를 스스로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린 겁니다. 박영수, 윤석열 특검이 최서원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잔금 패턴이 L자였다는 거짓 보도. 이거 우리가 탄기국 때 수도 없이 얘기를 했지만 세상은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감옥에 가 있는 순간까지도 무시했는데 이게 드디어 4년 만에 진실로 바로 잡히고 있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박영수, 윤석열 특검은 탄핵 정국 당시인 2017년 1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서원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그 잔금 패턴이 L자라고 밝힌 바 있고 이를 보도한 것이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이야, 이건 이제 신문사는 물론이고 박영수, 윤석열, 이규철인가 이제 특검팀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최서원 씨와 함께 태블릿 환부 신청을 진행 중인 이동환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국내 13개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자 이 가운데 한국경제TV와 국제신문이 정정 보도문을 게재했고 다른 언론사들도 정정 보도 방법과 절차를 지금 이동환 변호사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정정 보도문이냐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본지가 2017년 1월 11일자 보도한 특검 장시호 제출 태블릿 PC 공개 최순실 내 태블릿 아냐 발뺌. 여기에서 잔금 패턴이 L자로 이미 압수된 다른 최씨의 휴대전화 태블릿과 동일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달라 삭제합니다. 최서원 씨는 검찰 특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거나 압수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며 실제 확인 결과 검찰 특검이 최씨 재판에서 제출한 증거 목록에는 최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L자 패턴을 설정한 사실도 없다고 본지에 알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경제TV 그리고 국제신문의 정정 보도문을 이렇게 게재를 한 것입니다. 자, 사실 정정 보도문 게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언론의 자존심도 있지만 그러나 한국경제TV와 국제신문은 확인해보니까 결국은 검찰 특검이 최씨 재판에서 제출한 증거 목록에는 최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제 실토를 하고 진실을 정정 보도문으로 밝힌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영수, 윤석열 특검은 탄핵 정국 당시인 지난 2017년 1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서원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그 잔금 패턴이 L자라고 공식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서원 씨의 휴대전화는 압수된 사실 자체가 없고 최 씨는 처음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이나 특검에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서원 씨의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최근에 특검이 국정농단 재판에 제출한 증거 목록을 입수해서 조사를 쫙 해본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특검은 수사 당시 최서원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은 물론이고 크게는 관련 장소까지 샅샅이 압수수색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먼지까지 다 털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목록에서 최서원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를 한 경제공동체로 묶고 결국은 불법 탄핵으로 감옥까지 보낸 그 도화선이 됐던 이 태블릿 PC, JTBC가 아마 선두를 끊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 이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책임지면 뭐합니까? 들어가서 벌써 4년 넘게 감옥살인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최서원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이 L자라는 이 JTBC의 특검 이 주장은 애초 확보하지도 않은 전자기기를 두고 벌였던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된 겁니다. 아이고 JTBC 어떡하나 손쓰기 어떡하나. 당시 뭐 기억하신 분들은 뭐 기억하실 텐데 JTBC와 특검이 최서원 씨의 휴대전화와 JTBC 입수 태블릿, 장시호 제출 태블릿까지 모두 다 L자 패턴으로 결국 최서원 씨 한 사람의 것이라는 논리를 폈었습니다. 하지만 최서원 씨 본인은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당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는 데다 잠금 패턴 자체를 설정해본 사실이 없다고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진술해왔습니다. 실제로 JTBC가 제출했던 태블릿의 L자 잠금 패턴 설정한 시점도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한 이후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가수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의 L자 패턴 설정 시점은 2016년 10월 24일인데 JTBC는 10월 18일에 태블릿을 입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나머지 최씨 휴대전화나 장시호 태블릿의 잠금 패턴이 L자라는 근거도 전혀 제시된 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자회견 당사자인 이규철 특검보도 미디어 워치의 취재에 현재까지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환 변호사는 당시 특검의 거짓 브리핑을 그대로 기사화한 언론사들이 정정보도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차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동환 변호사가 각 언론사에 제시한 정정보도 마감 시한은 내용 증명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게재해야 됩니다.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며칠 지연 송달 이거 가능성 감안하더라도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정정보도문을 해당 매체에 게재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경제TV 국제신문과 두 군데만 지금 정정보도를 했고 아직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11개 언론사는 밝힙니다. 연합뉴스, 유시스, 뉴스원, 경향신문, JTBC, MBN, 서울신문, 국민일보, 노컷뉴스, 아시아경제, 이데일리 이 11곳입니다. 자, 언론은 그렇다 치고 이거를 당시 특검팀에서 이규철 이분이 브리핑을 했는데 결국은 브리핑한 이 내용이 가짜뉴스고 이걸 언론사들이 받아서 기사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특검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윤석열입니다. 장시호 태블릿에 대한 수사는 특검의 윤석열 수사팀장 산하 제4팀에서 담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 이 건으로 감옥까지 갔다 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가장 열받을 겁니다. 변희재 고문은 출소 후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동안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출간하고 진실 투쟁을 해왔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과 관련해서 법조 세미나를 열은 이런 곳에도 참석을 해서 태블릿 PC의 진실을 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책 내용을 보면 기존의 JTBC나 특검이 공개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오히려 변희재 고문의 책에서 진실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이제 이것들이 세상에 다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변희재 고문은 이와 관련해서 금요일 10일 오후 2시에 윤석열 후보 캠프가 소재하고 있는 종로 이마빌딩 앞에서 장시호 태블릿 조작 자백 및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최서원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이 L자라는 이 JTBC와 특검의 주장은 애초 확보하지도 않은 전자기기를 두고 보냈던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경제TV와 국제신문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이상 나머지 방금 불러드린 연합뉴스 등 이 11개 언론도 결국은 정정보도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뭐 엄청난 소송에서 배상하고 뭐 이러면 피해갈 수도 있겠죠. 그럼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럼 또 형사 고소도 갈 거고 결국은 아마 정정보도 이거 정정보도 하면 난리 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13개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태블릿 PC 이거 잘못되었다. 이 정정보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천하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에 도화선이 됐던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이 JTBC를 배도한 13개 언론사의 가짜 뉴스가 모두 밝혀지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아닌 가짜 뉴스를 보도해서 현직 대통령을 불법 탄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JTBC와 13개 언론사, 기자, 그리고 사주들, 그리고 특검팀이 반대로 감옥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국정농단을 한 것입니까?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을 함께한 특검팀과 13개 언론사에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질 거로 예상해 봅니다. 국민 여러분, 누가 국정농단을 했습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린 특검팀과 그걸 받아서 언론에 보도해서 결국은 국민을 분노케 한 13개 언론사가 이제 그 책임을 지는 진실의 순간이 우리 국민들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주장해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오상정 단장에 이끄는 우리 자유대한 호국단 그리고 젊은 변호사들과 법조 세미나를 통해서 박근혜 등의 불법 탄핵에 대한 법리적 검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소속해 있는 헌법수호단에서는 지금까지 17차에 걸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이다. 그리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5구 대선도 무효라는 이런 재판을 지금 우리 사비를 들여서 계속 기각과 패소함에도 불구하고 17차째 소송을 통해서 그 진실의 역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앞장섰던 주도했던 언론, 특검, 시민단체 이 정권까지 이제 진실의 철퇴를 맞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힘내십시오. 진실은 절대 덮어질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말씀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